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한 주의 마지막 날 금요일 밤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알찬 정보 가득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미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고요. 오늘은 현재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이런 시황 분석과 함께 또 선물 시장 투자 전략까지 가득 챙겨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꼭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이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질문 생기시면 이곳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할 해왕마스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해왕마스터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시원하게 좀 머리 좀 올리고 왔어요. 일단은 지금 미장 개장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낙폭이 조금 기대되는 상황인데 오늘 단가 자체를 한번 측정을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인 관점 자체는 아직 이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60분봉상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어떤 이탈 구간 자체가 아직 포착이 되지 않지만은 오늘 장세 자체는 추가적으로 매도에 대한 구간이 확보된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드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ECB 관련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언급할 내용 자체도 있고 좀 어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프랑스 국채 관련해 갖고 마이너스에 대한 국채 자체를 처음으로 상품을 내놓은 거죠. 상황 자체가.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관점 자체를 이 맥락과 함께 더불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해왕마스터님 정말 많은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시세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0.72% 하락세입니다. 2,97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0.93% 하락세입니다. 7,8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0.21% 상승 중입니다. 크루드 오일 5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95% 하락세입니다. 1,3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58% 하락세입니다. 1.1226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현재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함께 확인하시죠.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도 주요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것은 소수의 초우량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주요국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 경신하는 상황에서 올해 미국 S&P 500 지수는 19.5%, MSCI 세계 지수는 16.7%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부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무역 갈등이 고조돼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승으로 유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셰일오일의 호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산 셰일오일은 산유국들이 감산을 통해 유가 상승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생산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은 유가가 점차 떨어져 미국의 원유 시장 점유율이 오펙으로부터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주 코먼웰스 은행은 ECB가 오는 9월에 예금 금리를 1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은행은 ECB가 9월에 예금 금리를 인하하면 유로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내년 2분기까지 유로달러 환율이 1.2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NBC는 중국과 유럽이 대규모 환율 조작 게임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미국의 대유럽 관세 부과 우려를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에 대해 양측의 무역 긴장이 가열되고 있다며 유로화 약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유럽 관세 위협을 촉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로화가 추가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관세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4가지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랠리는 착각이다. 77개 거대 기업이 이끌 뿐이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MSCI 세계지수를 구성하는 1,700개 종목 중에 시총이 1천억 달러 이상이 되는 종목들이 77개인데 자, 이 기업들의 글로벌 시총이 2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 성장이 세계적으로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것은 이 일부의 우량 기업들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 자, 이 부분 어떻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기업 실적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언급드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15일부터 이제 어닝 시즌 시작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돼요. 근데 기업 실적 발표를 결과를 논하고 좀 판단해야 될 문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석하는 거는 크게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요. 지금 미증시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증시 이제 나스닥과 S&P에 대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미 증시 자체가요.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떻게 평가보다는 사실 미중 무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영 자체가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1년 이상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어졌었는데 사실 이제 1번 헤드라인에서 좀 자세하게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승으로 유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어요.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 자체로 이어지고 딜레이 자체가 될수록 그냥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대한 랠리 자체가 이어질 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쇼크 자체는 있겠죠. 어닝 시즌 발표의 결과치에 따라 단기적인 쇼크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 자체의 경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분기죠.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증시에 대한 랠리를 이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딜레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은 어닝 시즌은 어떻게 보면 한 그 당시 2주간의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을 만들 뿐이지 큰 효과는 지금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미중 무역이 오히려 상황 자체가 어떤 시황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냐에 따라 이제 추세 자체가 변하고 급변하고 이런 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최근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 실적에 의해서 증시에 대한 랠리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상황 자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그렇게 유지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미중무역을 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사실 이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결과라든가 상황적 상황, 낙관적인 평가, 예를 들면은 이제 화웨이 같은 사건 자체가 터지면요, 이제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올 거예요. 또 그때 상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시로 좀 들자면은 헤드라인 자체가 만약에 오늘 화웨이가 터졌다, 이런 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시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제 화웨이뿐만 아니라 어디 공격을 하겠다, 그럼 외신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지에 대한 이탈 구간이 오면 여기서는 이제 조정에 대한 낙폭 자체가 다소 크겠다, 이렇게 판단할 뿐이지,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로 지금 상황 자체를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닝 시즌 때만 중요해요. 그 발표할 때만. 이거 자체가 앞으로 추세 자체가 어떻게 쫙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다소 아이러니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뭐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최근 1년 동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단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미 증시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실 때 이제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왔나, 이 부분을 먼저 필두로 체크하시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와 관련해서는 미 증시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부분보다 앞으로는 조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JP모건이 셰일오일의 호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자, 오펙을 비롯한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면서 유가 상승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사실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을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는데 몇 년 뒤에는 중동 산유국들이 배럴당 $50에도 만족을 할 것이다 라면서 조금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일과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헤드라인 자체에서는 제 주관적인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저는 위협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원유 시장 점유율이 오펙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셰일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오히려 위협받는 게 이제 오펙의 입장이었어요. 원래 유가 자체가 $100를 갖고, 사실 이제 대외적인 좀 부분이지만 사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많이 났었죠. 유가 때문에. 유가 그렇죠. 전쟁. 실제로 이제 전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 이제 셰일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 나오고 나서는 그런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무기가 있잖아요, 셰일이라는. 근데 이제 오펙 자체가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 될 것이다 보다 미국이 지속적인 압박을 하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내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유가를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 자체는 미국의 결정에 의해 달려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우디라든가 이란 제재에 관련해 갖고도 미국 쪽에서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면요, 미국 쪽에서는 명분을 만들어요. 상황 자체가. 핵합의 탈퇴,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유가에 대한 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일이었죠. 전일 내용 자체가 사실 그거였죠. 미 증시,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론으로 유가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에 대한 외신이 있었죠. 고수는 지금을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최근 어떻게 보면 좀 이따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최근 1년간 이제 동향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상관도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차트로만 봐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론에 의해서 유가 자체가 변동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오히려 이런 외신 뉴스는요, 저는 신빙성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평가를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만 좀 얘기 드리자면은 원유 시장의 점유율이 오펙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이제 명분을 만들어서 내세울 수 있는 유가에 대한 압박을 하거나 오펙에 대해서 쥐어짜는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완전히 이제 가격에 대한 형성 요인 자체가 이제 미국과 오펙에 의해서 유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근데 오펙 자체에서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 랠리를 좀 펼치기 위해서 맨 처음 내놨던 것 자체가 이제 오펙 감산이죠. 감산이에요. 감산이란 카드 자체를 꺼낸 지가 꽤 됐는데 이제 감산이라는 시황 자체도요. 이제 무딘 거예요. 굉장히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17년도에 감산 카드를 꺼냈을 때는요. 하루에 500회 이상 움직였어요. 지금 그러지 못해요. 감산에 대한 연장 카드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딘 겁니다. 그만큼 오펙에 대한 힘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단합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펙 내의 단결력 자체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러면은 미국한테 대항할 수 없는 힘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헤드라인 자체는 저는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오펙에 대한 행보를 집중하기보다 미국 쪽의 행보를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일과 관련해서는 오펙이 미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미국이 핵 합의 탈퇴와 같은 이런 명분으로 오일 유가를 계속 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펙 감산보다는 지금은 미중 무역 협상이 오히려 유가를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코먼웰스 은행이 ECB가 오는 9월에 예금 금리를 10bp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ECB가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월에 예금 금리를 이제 1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는데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살펴볼까요? 유로 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뉴스에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이제 양적 완화 수단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무방할 때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 진행이에요. 이제 ECB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ECB에서 사들이는 채권은요, 국채도 좀 포함되겠지만은 회사채가 굉장히 많아요. 네. 회사채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는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자체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네,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거겠죠. 그렇죠.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확정적으로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겠죠. 금리 인하 자체는 9월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저번 고수는 지금에서 좀 평가를 드렸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뿐더러. 이게 지금 조금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프랑스에서 이제 사상 첫 마이너스 국채에 네. 대한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앵커님하고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사하겠습니다. 네, 혼자 하겠습니다. 오늘만 혼자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 프랑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첫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했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수요가 있다는 부분. 이게 그렇죠. 굉장히 핵심적이죠. 네. 공감하시나요?
공감해요. 네. 그런 이야기들, 뉴스들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까? 첫 번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국채에 대해서 발행을 하더라도 수요가 따른다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수요가 따른다는 거는 그만큼 유로존의 상황 자체가 투자할 여건 자체가 지금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네, 국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저 리스크에 대한 상품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건데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요. 근데 그만큼 유로존 내에서 지금 프랑스 내에서 투자할 만한 여건 자체가 조성이 돼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겠죠. 상황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프랑스에서 이제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한다면은 이제 매입하는 주 수요가 이제 20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9월에 있을 어떻게 보면은 22 통화 정책 직전에 어떤 재료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갑작스럽게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항상 얘기해 드렸지만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서 항상 미리 재료를 던져요. 한두 달 전부터. 예를 들면은 FOMC에서도 이제 7월에 이번 달에 있을 금리 인하 자체를 거진 확정적인데 6월부터 던지는 거예요. 6월부터. 급변하지만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던져놓고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는 거겠죠.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헤드라인에서 이제 최근에 22 얘기를 굉장히 많이 꺼내죠.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 쪽 이제 통화 정책 양적 완화 자체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경향 자체가 있는데 유로존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달러가 거의 이제 추세적인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일 거란 얘기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논팜이죠. 예. 비농업 고용지수 결과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나서 달러 인덱스 지지 자체가 밀려있게 됐는데 이 효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논팜 자체의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이것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22에 대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서포트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경제 지표만 볼 게 아니라 22에 대한 행보 자체가 탄력을 받기 때문에 네. 오히려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강세 자체가 이어지지 않았나. 지지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진 차트적인 그림이 있겠지만은 22에 대한 정책 자체가 이렇게 이어진 만큼 달러에 대한 강세 자체가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요. 앞으로. 왜냐 원래 당초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22가 가만히 있고 FOMC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준 자체를 좀 더 강화하고 발언 자체를 내놓는다면은 굉장히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한 차례 나올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이 부분을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22도 갑작스럽게 이제 양적 완화를 꺼낸다고 하니까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이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둘 다 해버리는데 상황이. 앞으로 달러가 이제 오늘 차트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언급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어요.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진입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건데 오늘 좀 재밌는 좋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달러 인덱스 차트 좀 이따 볼 건데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예금금리 10% 인하할 뜻인데 저도 가능성인 이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봐야 될 거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왜냐? 저는 이제 프랑스에 대한 첫 마이너스 국채 자체를 발행했다는 부분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어제 들어왔던 질문과도 연계해서 좀 저희 뉴스를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자,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또 남겼었죠. 중국과 유럽이 대규모 환율 조작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트윗을 남겼는데, 자, 이것이 미국의 대유럽 관세부가 우려를 촉발했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사실상 또 이미 유럽 항공기 보조금에 대응해서 40억 달러 규모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런 부분도 예고를 하기도 했고요. 자, 유럽과 미국의 관세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환율 조작 가지고 또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남겼는데 요새 제일 핫해요. 트럼프 트윗 자체가. 그렇죠. 근데 제가 팔로워 수는 몇 명인지 체크를 못 해봤는데 네. 굉장할 것 같아요. 역대 이제 대통령 중에 이렇게 소통하는 대통령이 있었나 이 생각도 있는데 소통이라고 봐야 하는 소통인가 거죠? 통보인가요? 거의 자기 생각을 이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내보내는 스타일인데 네. 미중 무역은 언제든지 반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제가 드는 생각이 정말 트럼프 마음이에요. 정말 최근 들었던 생각 자체가. 근데 저는 이제 추가적인 관세 자체는 딜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협상 네. 자체는 아직 ING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진단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에 따라 미 증시에 대한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좀 평가를 드리자면 오늘 낙폭 자체는 데일리로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낙폭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한계점은 있어요. 이탈 구간이 온다면은 엄청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염두에 두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미 증시 관련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겠고, 네. 지금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트윗 자체의 내용 가지고 앞으로 내려갈 거다 이 부분보다는 차트를 가지고 좀 대응하는 전략을 좀 모색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오늘 미증시장 유가 얘기할 때 차트 보고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미증시 점검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이슈 헤드라인 뉴스 점검을 해봤고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 계속 하락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물시장도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76% 하락세입니다. 2,97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4% 하락세입니다. 7,81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1%가량 낙폭인데요. 5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 확인하시죠. 1.99% 하락세입니다. 1,3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65% 하락세입니다. 1.121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로 발표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줄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경기 둔화에 따라 원유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아까 9시 우리 시각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로 발표되면서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본장과 지수 선물 시장 모두 하락세인데 오늘의 나스닥에는 어떤 의견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인지 한번 들어보죠. 네, 전일 사실 이제 지지에 대한 단가 자체가 한 차례 오면은 그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전일 어제 거래량이 없었죠, 거의. 네,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좀 웨이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낙폭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네, 제가 일단은 고수는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좀 언급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아직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최근 장세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국면 자체로 판단하는 게 아직은 이상적인 태도예요. 객관적으로 따지자면은. 저는 이 구간대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약세장이 좀 많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단가가 오늘 기준으로 이제 7,760입니다. 7,760. 7,760 자체가 이탈되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매도 자리, 또 한 번 이제 한번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을 찾고 좀 오버에 대한 개념, 조금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자리 단가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겠고요. 오늘 데일리 자체는 사실 지금 이제 고가를 갱신하고 온 여건이기 때문에 어디 추가적으로 지지를 맞는다, 이 단가 자체를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그럼 틱 차트로 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오늘 데일리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저가에 대한 구간대 자체가 7,760이에요. 7,760. 자, 그러면은 7,760에 60분 봉하고 틱 차트랑 다 겹치는 상황 자체가 이어지는데 오늘 이 단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매도적인 위치겠죠. 이제 시청자분들 좀 보기 위해서. 근데 추세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짐작이 자리가 나오는 자리 자체가 그렇게 이상적인 태도를 못 가져요. 상황이. 지금 이제 단기적인 차트로 볼 수 있는 구간대 자체가 7,822예요. 7,822. 7,829간이에요. 7,829간. 그러면 저가에 대한 이탈 구간을 조금 노려보려면 7,820에 대한 단가가 좀 끌어올릴 때까지 대기를 하고 이 구간대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온다면은 대기를 해야 돼요. 상황 자체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일목균형표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탈 자리가 나오면은 손절 자리. 그럼 이 자리가요, 가장 이상적으로 손절을 짧게 처리할 수 있는 자리예요. 7,822. 그러면서 익절에 대한 구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근데 완전히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입니다.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스팬이 이탈됐다. 그러면은 재이탈 관점이 나올 때까지 관망해야 돼요. 이탈됐다? 다시 재이탈 관점. 그러면 추세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 자체는 7,820 단가가 온다면은 그때 이제 매도를 취하고 저가에 대한 이탈 자리가 온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절이죠. 이절에 대한 구간을 좀 설정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 자체가 가장 지금 차트상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60분 봉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스팬에 대한 이탈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에 대한 이제 더 완전한 낙폭 자체를 이루는 단가 자체는 오늘 7,760에 대한 이탈 자리가 나온다면은 좀 강하게 내려올 거예요. 이 구간대는 랠리성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 드리고요. 일봉상 기준으로 7,760짜리가 이탈되면은 7,400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지금 7,820선 오면 매도 자리로 좀 잡아주셨고요. 저희 빠르게 다시 크루드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 둔화에 따라서 원유 재고가 좀 부담이 되면서 크루드 오일 하락하고 있는데 해왕마스터의 평가 어떤지 오늘의 업앤다운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오일도 매도를 들어주셨네요. 오일은 어떤 전략일까요? 네, 유가 자체는 미리 어떻게 보면 미증시보다 좀 더 빠르게 내려왔었죠. 지금 미증시가 이제 고가 찍고 내려오는 입장 자체인데 지금 파동의 정확한 지지를 고가에서 좀 형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 자체에 대해서 최근 상관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해요. 오늘 단가 자체는. 오늘 고점 자체가 나왔다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저는. 고점 자체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매도에 대한 구간 자체를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현 시점에서. 자, 손절 자체는 이제 57.50에 대한 손절 자체를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절을 테스트할 때 기준선에 대한 저항을 막고 고가가 갱신한다면 이절 자리를 스탑하시는 걸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지금 완전스럽게 일목균형표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단가 자체가 지금 좀 이상적이지 못하다, 나는 좀 올림 장세에서 잡고 싶다, 좀 더 짧은 손절에 대한 타이트한 자리를 잡고 싶다면은 57.35에 대한 위치값에서 매도를 지시고요. 손절 자체를 57.55, 20틱 정도 여유분을 두고 가시는 게 좀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봉상 60분봉상 대비를 해봤을 때는 저는 오늘 당일 고가가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봉상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간대다 보니까 아직은 이탈 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매도적 접근을 오늘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급을 또 추가적으로 드린다면은 이 지지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맞아 떨어졌어요. 예, 제가 일단 보고 있는 단가 눌림 장세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은 55.50까지는 일단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마지막 파동에 대한 랠리가 여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이탈 관점 때부터 그때 매수를 볼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기준치를 설정할 수 있는, 우리가 차트를 보고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뛰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이제 차트상 맞는 부분이고, 오늘 고점에 대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접근 자체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전략들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주에 새롭게 웨인의 뷰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진행했던 웨인의 뷰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 짚어드렸던 달러 인덱스에 대한 웨인의 뷰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매매 전략부터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골드 매매 전략부터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어제 설명드린 부분하고 이제 어떤 관점부터 좀 접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네. 잠시만 차트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드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매도에 대한 진입 자체 구간을 갖고 계시다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부터는 다 이절 처리하시고 이 구간대부터는 웨이팅 하시는 걸 좀 권유드려요. 이 구간대부터. 전일 설명드렸던 어떻게 보면 지지의 단가 자체가 1400대 구간대에서 확보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웨인의 뷰를 봤죠. 외국인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안정적으로 좀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상단에 있는 지지대에 대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형성되었던 파동에 대한 랠리 자체를 보는 게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지를 그대로 밀고 가면은 이제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매수에 대한 단가를 질 만한 어떤 명분 자체가 없는 거죠. 어제 설명드렸던 거는 1400대까지 눌리고 그 다음부터 이탈에 대한 관점을 가지자 이 부분인데 지금 골드 자체가 엘리언트 파동 자체가 완성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랠리가 이어질 관점 자체도 성립된다. 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단가 자체는 여기서 이제 조정에 대한 국면 자체를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단가 자체는. 하지만 웨인의 뷰에서 전일 언급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매도 추세에 대한 형성 1400대가 일단 오고 나서 매도 추세에 대한 형성 과정을 보고 이탈에 대한 관점을 보자 이랬는데 1400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가 아니라 그대로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러면 못 보는 거죠, 매수를. 그래서 제가 이제 웨인의 뷰를 평가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수적으로 어떤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를 하는데 웨인의 뷰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면은 오늘 자체가 진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냥 무포적인 관점 자체로 논할 거다.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띠기 때문에 골드 자체가 약세장으로 굉장히 펼쳐지는 국면 자체가 있는데 중요한 것 자체는 외인의 뷰 자체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평가 방법 자체를 더 논하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1400대에 대한 어떻게 지지를 받고 그다음부터 이탈 관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지지 자체를 아예 안 받았어요. 그럼 매수에 대한 요건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 무포예요. 만약에. 무포예요. 그 부분으로 평가하시는 게 좀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외인의 뷰를 보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성이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나눌 거예요. 얘기를 나누고 어떤 단가에 대해서 진입을 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인가. 그 지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손절에 대한 범위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수익권을 창출할 수 있는 추세를 붙을 수 있을 가능성이 논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앞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웨이네뷰 골드 자리를 리뷰하는 건데 요건 자체가 아예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전일 골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웨이네뷰에서 1,400달러 선 지지받고 이탈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라고 오늘 좀 리뷰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저희 달러 인덱스 매매 전략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서 수요일에 짚어드렸었죠. 달러 인덱스 매매 전략 어떻게 리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자체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게 점치긴 했는데 네.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다시 보기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때 진입하는 것보다 이 스팬에 대한 구간대가 밀릴 때 진입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지를 받더라도 일목 자체가 밀려야지 어떻게 보면 추세적 관점 자체가 굉장히 잘 성립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자,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잇따르고 나서 굉장히 강세장으로 이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자체가 좋게 떠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성립됐기 때문에 달러 자체가 파동 자체 세게 나오는 경향 자체가 있긴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헤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래 FOMC 시황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네. 저는 강세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ECB에서 양적 완화를 시도하는 국면 자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고 전일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국채에 대한 마이너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을 양적 완화로 이끌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전략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앞으로 일봉상 전략은 앞으로 안 먹힐 거예요. 여러분들. 일봉상 전략은 안 먹힙니다. 일봉상 전략 자체는 어떻게 보면 60분봉에서 강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그거 자체가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지금 미국하고 유로존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달러 자체가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두 시황 자체가 똑같아요. 둘 다 금리 인하하겠다고 지금 난리 났는데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게 오늘 결과론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60분봉에서 여러분들 어떤 관점으로 논해야 되냐면은 이런 일봉상 이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네모칸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예요. 그냥 박스 추세, 랠리 그냥. 그러면은 이제 60분봉을 넘어가고 어떤 관점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게 가장 손익비에 대한 구성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은 네. 여러분들 추세 자체가 이어지는 국면 자체가 분명히 두드러지게 나올 거예요.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3파에 대한 형성 과정 자체가 나오는 국면에서 이탈 과정이 이끌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스팬 자체가 돌파하는 이 현상 자체가 있다면은 추세적으로 그냥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매도 매수에 대한 반복 랠리 자체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오늘 결과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그러면 진입에 대한 단가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스팬에 대한 돌파 여부예요.
이때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가장 깔끔하게 하기 좋아요. 이런 구간에서. 반복성 있는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런 단가 내에서 매수 매도에 대한 진입 자체를 고려하는 게 손익비라든가 본전 라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간을 형성할 만한 요건 자체가 충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자리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페인 이탈에 대한 구간 자체를 이미 다소 늦은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고 일봉상 더 이상 한 방향성에 대한 추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 전략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목균형표 60분봉 관점에서 스페인에 대한 이탈 구간에 대해서 이제 진입 초점을 굉장히 맞춰야 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설명드릴게. 일봉상 이런 형상을 띈다면은 진입 구간 자체가 몇 차례 안 띄어져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발생할 거예요. 그때도 좋은 단가를 잡고 좀 오버를 가져갈 수 있는 단가 자체를 펼치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 포커스를 맞출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략 자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사실 이제 60분봉에 대한 이탈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었어요. 저 또한. 자, 근데 모멘텀 자체가 지지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안 나왔다면 진입 자체는 불가능했고, 그러면 앞으로 모멘텀 자체를 어떻게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박스에 대한 일봉상 랠리가 그냥 단순 어떻게 보면 주간 추세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아예 이제 통화 정책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뉴스는 계속적으로 체크하겠죠. 계속적으로 체크하겠지만은 양쪽이 다 이제 양쪽 하나를 하겠다, 차트적으로도 드러났는데 전략 자체 이렇게 꾸미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전략 자체가 이 단가 내 구간대가 오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평가를 하자, 이 전략이었는데 단가에 부딪히고 스팬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면 저는 유로 매수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상황 정황 자체가 나왔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평가 자체가 더, FOMC에 대한 이번 달 금리 인하가 더 평가가 반영됐다는 결과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오히려 이제 논팜에 대한 결과, ECB에 대한 양적 완화 추가적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추가적인 추세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한 방향성에 대한 추구에 대한 달러 인덱스 추세 자체가 더 두드러지게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나옵니다. 왼쪽 차트 보세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오른쪽으로 더 박스권으로 흔들 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통화 정책상, 차트상 다 똑같이 포함해갖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차트.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있었던 차트 중에 오늘 지지 관점에 대한 이탈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 너무 눈에 띄게 보여요. 네, 다소 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진입 관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목균형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실이 안 나게끔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달러 인덱스 얘기 자체를 또 나중에 추후에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완전히 이제는 이탈이 됐다,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면서 오늘 달러 인덱스는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라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하루하루 계속 좀 같이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의 웨이내뷰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 계속해서 하락장 유지하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시세도 하나씩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입니다. 0.85% 하락입니다. 2,97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02% 하락세입니다. 7,80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3%가량 하락세입니다. 57달러 15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84% 내림세입니다. 1,3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68% 하락입니다. 1.1215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또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요. 해왕 마스터와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질문도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또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다 보니까 질문을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